욕망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회학교 교장 최인우입니다. 오늘은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를 제가 직접 읽어보면서 좀 철학적으로 사유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게 긴 영상이 될 것 같아서요. 총 3편으로 나누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편집 없는 풀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제가 좀 첫 시도인데요. 좀 차례대로 여러분께서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불륜 이야기로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륜 이야기를 열심히 읽고 있느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책은 그 불륜 이야기 너머에 정말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바로 타인의 언어에 붙잡혀서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비극을 맞이한 보바리 부인의 이야기인데요. 나답게 살지 못한 나의 욕망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작품으로 강의도 많이 하고 영상도 오래전에 찍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그동안 놓쳤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야 보이더라고요. 마담 보바리는 단순히 나답게 살지 못한 욕망에 대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영혼의 허기, 즉 근대가 만들어낸 영적 격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오늘 좀 책도 직접 읽어드리면서 제가 새롭게 발견한 이야기 상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담 보바리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엠마가 이제 사랑을 꿈꾸면서 시골 의사 샤를 보바리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금세 단조로운 현실에 졸망하죠. 그래서 낭만적인 사랑과 사치로 허기를 채우려 하지만 끝내 파멸에 이르는 아주 비극적인 내용인데요. 이 작품을 읽을 때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난 이야기만 읽으면 이건 고전이 될 수 없죠. 그냥 단순히 바람 피운 여인의 이야기로만 보면은 거기서 뭐 어떤 철학적 사유를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역시 바람 피우면 이렇게 벌받아. 착하게 살아야 돼. 네, 이 정도의 교훈에서만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그녀는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네, 이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너머에 그녀를 그렇게 만든 원인들을 좀 정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이 책을 더 값지게 읽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적으로 좀 살펴보는 건데요. 저는 엠마 보바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요, 바로 허기짐, 공허함으로 보고요.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플로베르가 드러내고자 했던 엠마가 잘못 알고 품게 된 욕망입니다. 자, 엠마는 어릴 때부터 주로 낭만 소설을 읽으며 살았죠. 그래서 늘 환상,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고 늘 저 멀리 환상을 꿈꾸죠. 늘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화려한 삶을 꿈꿨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남편이 그 환상을 채워주지 못하자 이제 외도와 과소비에 빠지게 된 거죠. 자, 책 속에서 그 외도를 한 그녀의 마음을 조금 살짝 엿보면요. 그녀는 지금 황홀한 그 무엇 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정열, 도취, 광란이리라. 푸르스름한 빛을 띤 광대한 세계가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녀의 상념 저 밑에서는 절정에 이른 감정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은 오직 저 멀리, 저 아래 어둠 속, 그 높은 꼭대기들 사이의 틈바구니에 처박혀 있을 뿐이었다. 그때 그녀는 옛날에 읽었던 책 속의 여주인공들을 상기했다. 불륜의 사랑에 빠진 서정적인 여자들의 무리가 그녀의 기억 속에서 공감 어린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하며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 자신이 이런 상상세계의 진정한 일부로 변하면서 그녀는 예전에 자신이 그토록 선망했던 사랑에 빠진 여자의 전형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이리하여 젊은 시절의 긴 몽상이 현실로 변하고 있는 것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의 언어에 아주 흠뻑 빠진 거죠. 자기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실현하며 산 겁니다. 몽상이 현실로 변하고 있다고 착각하다가 정말 파멸에 이르죠. 자, 다른 구절을 또 더 읽어보겠습니다. 게다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일수록 그녀의 생각은 그것에서 멀어져 갔다. 그녀를 가까이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권태로운 전원, 우매한 소시민들, 평범한 생활 따위는 이 세계 속에서의 예외. 어쩌다가 그녀가 걸려든 특수한 우연에 불과한 반면 저 너머에는 행복과 정열의 광대한 나라가 끝간데 없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녀는 욕망의 눈이 어두워진 나머지 물질적 사치의 쾌락과 마음의 기쁨을 혼동하고 습관에서 오는 우아함과 감정의 섬세함을 혼동하고 있었다. 내 몸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은 언젠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저 너머에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현실과 환상의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엠마처럼 평범한 일상은 저 아래 어둠 속에 처박혀버리고 나의 진정한 삶은 저 어딘가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의 욕망을 따라서 나답게 살아야 하는데 타인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당연히 내 몸과 마음에 이렇게 틈이 생겨서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자 천지도야, 성지자 인지도야. 성은 하늘의 도요. 성을 따라 성실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 라는 뜻인데요. 이 성은 바로 천리죠. 꾸며내거나 속이지 않은 자연과 우주의 근본 원리죠. 그것이 하늘의 도이고 그 하늘의 도를 그대로 따르며 사는 것이 사람의 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도, 이 천리가 바로 내 몸에 깃들어 있으니 결국 내 마음은 내 몸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내 안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겠죠. 그럼 몸과 마음의 괴리가 생길 리가 없고요. 당연히 공허함도 없겠죠. 그런데 지금 엠마는 타인의 언어에 붙잡혀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지금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된 거죠. 책을 쭉 읽어보면요. 이 작가 플로베르는 이러한 엠마를 전혀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심하게 독자들에게 이 엠마의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보이듯이 정말 하나도 숨기지 않고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해 보여줍니다. 해부한다고 하죠. 그래서 플로베르를 낭만주의 해체자, 모더니티 사실주의의 문을 연 선구자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엠마는 점점 현실과 환상의 괴리감과 공허함에 허덕이다가 스스로가 아닌 누군가가 그 마음을 채워줄 거라 여겨서 이제 외도를 하고요. 과소비로 채우면서 점점 비극으로 향해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타인의 욕망이 아닌 나의 욕망으로 살아라 라는 이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다시 읽어보니까 더 깊이 있게 챙겨야 할 철학적 메시지가 또 있더라고요. 바로 영혼의 허기짐, 영혼의 공허함입니다. 엠마가 자신의 공허함을 소비와 외도로 채우는 건 이를 단순히 육신의 욕망으로만 본 것이죠. 하지만 엠마의 공허함은 육신의 공허함이 아니라 영혼의 공허함이었던 겁니다. 영혼의 공허함이 무엇일까요? 이를 슬쩍 엿볼 수 있는 구절을 또 읽어보면요. 그녀는 아들을 갖고 싶었다. 튼튼한 갈색 머리의 애였으면 했다. 이름은 조르주라고 지으리라.
이렇게 사내 아이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니 마치 과거의 모든 무력감에 대하여 희망으로 안갚음하는 느낌이었다. 남자로 태어나면 적어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온갖 정념의 세계, 온갖 나라를 두루 경험할 수 있고 장애를 돌파하고 아무리 먼 행복이라 해도 붙잡을 수가 있다. 그러나 여자는 끊임없이 금지와 마주친다. 무기력한 동시에 유순한 여자는 육체적으로 약하고 법률의 속박에 묶여 있다. 여자는 언제나 어떤 욕망에 이끌리지만 어떤 체면에 발목이 잡혀 있다. 네. 엠마의 마음이 조금은 와 닿으시나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영혼의 공허함이 과연 무엇인지 그 근원을 더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책과 사유 마담 보바리 편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